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는 트럼프 김정은과 6.12 정상회담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는 트럼프 6.12 미북 회담 열릴 수 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시간 사이에 말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한 직후에 김계관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저자세로 회담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건설적인 이야기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앞으로 지켜보라, 6월 12일 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니까 이렇게 세계 언론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외교 사상 신기원을 이룩할 만한 이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파격적입니다. 예컨대 며칠 전에 아니겠군요. 벌써 이틀 전에 김정은에게 편지를 써서 회담 취소를 알리는 그 문장, 그런 편지는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그런 내용도 그렇고 거기에 상당한 감정도 담고, 당신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나는 더 큰 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쓰지 않도록 해달라고 나는 기도한다, 뭐 이런 것은 외교 문서에 안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왜 이렇게 말을 자주 바꾸고 하느냐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게임이다라고 했습니다. 게임 이론입니다. 일종의 게임이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보면은 아마 일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지금 김정은도 말 바꾸고 하는 데는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는데 그보다 더 대규모로 이 혼란 전술을 쓰는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정말 어리둥절하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천적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천적을 맞는 것. 물론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루어질 수가 없느냐 하면은 준비 과정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을 물밑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빙산의 서미트 미팅, 즉 순회 회담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것이 성사되기 위한 준비 과정과 그 다음에 합의문을 도출해내는 것이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상회담은 맨 마지막에 합니다. 외교적 프로세스의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을 트럼프는 맨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맨 처음으로 잡아당겼어요. 즉 정의용 특사의 이야기,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핵을 폐기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석해서 받아버린 겁니다. 이것도 세계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아무런 준비 없이 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독자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 중대한 결정을 한 것 자체가 이게 역사상 처음이고, 여기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빚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사이 미국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처음이 잘못되었다. 처음이 거꾸로 가고 있다. 두서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순서가, 일의 순서가 반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는 어떤 게임 이론을 가지고 자기는 딜 메이커다. 딜 메이커에서는 나를 따를 사람이 없다 하는 이런 상당한 자신감 또는 자만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준비 회담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 북한과 미국 실무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맞춰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미 핵 보유국이 되었으니까 다른 핵 보유국인 미국을 상대로 대등하게 군축을 논의하겠다 이럽니다. 군축을 논의하겠다. 핵 폐기가 아닙니다. 군축을 논의하겠다. 이틀 전에 있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저음한 북한 측의 발표에도 핵 군축이란 말입니다. 핵 보유국으로서 군축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핵을 폐기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입에서 핵 폐기란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북한의 핵 폐기란 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란 말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화,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을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는 단호하게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를 하니까 두 주장이 만나야 그게 협상이 되는 겁니다. 이 협상에 들어가면은 윈윈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이기는 것은 그건 협상이 아닙니다. 그건 외교가 아니에요. 그건 전쟁입니다. 김정은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트럼프가 완성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완성이 있지만 외교에는 완성이 되지 않죠. 그런 꼴이 될 것 같으면 김정은이가 안 나오죠. 그런데 이 경우에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사람이 만나서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이게 야합입니다. 이게 바로 야합이죠. 야합. 우리나라에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야합. 야합은 서로 속이는 겁니다. 서로 속이고 서로 이용해먹고 그 다음에 그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돌아서자마자 김정은은 딴소리 할 게 분명합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말을 슬쩍 집어넣고 그걸 꼬투리로 해가지고 안 지킵니다. 사찰 거부해버립니다. 금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 취소가 잘 된 것인데 이걸 또 뭘 해보겠다. 그것도 또 해보겠다는 거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대실패를 하면 탄핵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회담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회담을 가지고 언론이 막 신경을 쓰도록 뉴스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닭한테 모이를 던져버리면 그 모이 먹으려고 닭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런 식으로 언론에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신한테 불리한 여러 스캔들을 덮어버리는 거죠. 사실 요 며칠 트럼프는 편했을 겁니다. 모두 다 회담 취소했다는 기사를 가지고 지면을 덮으니까 그 골치 아픈 포르노 여자 이야기, 러시아 정보기관의 무슨 공작 이야기가 다 덮여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려면은 회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담. 일비일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비일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비일이하지 않으려면 간단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 요새 상황이 돌아가는 것의 이 본질과 원리를 알면은 일비일이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요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 북한은 핵 포기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하면은 북한은 독을 뺀 코브라 신세가 됩니다. 지렁이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북한 정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 정권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대 세습 체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핵 보유국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2. 회담 목표는 뭐냐? 김정은이가 핵 보유국을 공인받는 겁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공인받으면은 국제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프랑스에 대해서 핵 보유했다고 제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도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제재를 풀려는 겁니다. 동시에 회담 국면을 이용해서 이미 한국과 중국이 느슨해졌습니다.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이미 성공했어요. 세 번째, 시간 벌 겁니다. 시간 벌기, 제재 풀기, 제재 물타기, 그리고 핵 보유국 대우받기. 요게 두 번째 요점입니다. 세 번째, 한미동맹 이간질입니다. 동시에 한국을 인질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한미관계가 극도로 지금 불신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트럼프가 회담 취소를 발표를 하면서 한국에는 알려주지 마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으로 가면 정보가 누출된다. 그러면 비밀을 나누어 가지는 게 동맹관계입니다. 비밀을 나누어 가질 수 없으면은 그것은 친구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동맹도 아닌 것입니다. 이미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중국의 지원입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앞장섰는데 이번에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이 잔뜩 긴장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사람같이 보지도 않았던 김정은을 불러가지고 두 차례나 시진핑과 만나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만 국경지대, 두만강, 압록강 지대에서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는 최종적인 목표에 몇 걸음 다가가는 것이죠. 그것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입니다.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즉, 두 가지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것은 무력 통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사상 전쟁에 이겨가지고 한국을 정신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함으로써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연방제로 가는 것이죠. 연방제. 양체제를 그냥 두고 국가를 하나 더 씌우자. 지붕을 만들자. 그 지붕 밑에서 양쪽 집안이 따로따로 살자. 그러나 통일됐다고 하자. 이게 연방제인데 그 자체가 완전한 사기입니다. 한 국가는 이념이 통일돼야지, 이념 통일되지 않으면 국가로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국가는 이 지구상에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있었다가도 다 전쟁으로 가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걸 통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반도에서 영원히 집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연방제를 통해서 집어삼켜 버리든지 아니면은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부하로 만드는 거죠. 이게 부하로, 인질로 만드는 거. 부하로 만들어 가지고 뜯어 먹는 것입니다. 뜯어 먹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4.27 선언에 들어 있습니다. 4.27 선언. 그러니까 이 한반도 공산화라는 이 장대한 목표의 중간 단계로서 미국과 만나가지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해구산 그리고 주한미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것을 허물하게 만들어 버리든지 사실상 무력화시키든지 만들겠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 손으로 만드느냐? 김정은이가 그런 요구를 하면 안 되니까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또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친북 세력, 종북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체제 보장입니다. 적대 정책 포기하라는 말은 주한미군 나가라는 말이고
한미동맹 없어지라는 말이고, 체제 보장해달라는 말은 한국이 사라지라, 한국이 자유대한민국 방공자유민주법치국가로서는 사라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최종 목표죠. 따라서 북한의 핵은 그 목표가 적화통일입니다.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난을 극복하고 만든 핵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또 한 손에는 사상 침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안에 거대한 좌파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쪽과 다 있는 정권이 등장했어요. 한 손에는 전략적 무기로서의 핵, 다른 손으로는 남한의 친 북한 세력 또는 종 북한 세력 또는 별 생각 없는 세력, 부하내동하고 선동에 먹히는 세력, 이런 세력을 또 한 손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 무기고 하나는 정치 무기입니다.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대한민국을 먹어치우면은 3대 세습이 영원할 수 있다.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대통령하고 만남으로써 한반도 전체에 말하자면 챔피언이 되는 꿈,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망상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리는 딱 분명합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럼 우리의 대책은 뭐냐? 대책은 간단해요. 또 뭐냐? 전술핵 재배치하면 됩니다. 전술핵 재배치하는 순간에 북한의 핵은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동시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 가지고 사용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공동 사용권을 가져야 됩니다. 나토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나토에 몇 개 나라가 있어요. 독일, 이탈리아 몇 개 나라는 거기에 미군이 전술핵을 가지고 있는데, 전시에는 그 나라도 그 사용권에 들어가서 사용권을 갖게 됨으로써 사실상 핵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뉴클리어 쉐어링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같은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핵과 핵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자체 핵무장 안 해도 됩니다. 동시에 사드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사드를.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되죠. 이렇게만 하면은 북한과 지리한 이런 회담할 필요 없이 핵과 핵을 가진 핵 대 핵의 균형이 맞춰지니까 그때부터 북한 노동당 정권은 아마 일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핵을 만들었는데 이거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다가 역시 개혁 개방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더구나 북한 안에서 시장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인민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체제가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체제가 바뀌는데 개혁 개방으로 들어가면은 3대 세습은 도저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 요구 안 하겠다고 해버렸어요. 사드 배치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핵을 가진 김정은 밑에서 살겠다는 공식 선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은 정부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다는 김정은의 안전을 더 신경 쓰니까 우리 국민들은 별도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런 배신적 문재인 정권에 반대해야 됩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항의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 선거를 통해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유권자의 주권 행사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이 주권 행사는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거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선거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청와대 게시판이든지 국방부 게시판이든지를 이용해 가지고 와글와글 떠들어야 합니다. 와글와글 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얌전하게 집안에서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터넷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전화기를 돌려야 합니다. 구체적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이 위기 상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정도를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본질을 정확하게 알면은 겁나지 않습니다. 사물을 흐리멍텅하게 알면은 이게 누구한테 맞아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수가 있습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 호랑이에 물려가더라도 정신 차리면은 살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알면, 사물을 정확하게 알면 된다. 거듭 요약을 하면은 회담이 열리지 않아야 합니다. 미북 순회 회담이 열리지 않아야 합니다. 요사이 조선일보까지도 미북 회담은 열려야 한다고 하는데, 열리는 순간 이미 대한민국의 국익은 희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릴 수가 없는 게 열린다는 것은 야합이라는 뜻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